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엔트리 러닝화 리뷰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총 6켤레를 사서 리뷰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겠네요. 정말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러닝화는요, 한국의 대표 스포츠 브랜드인 프로스펙스의 엔트리 러닝화 스피드 레이서입니다. 오늘 리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미드솔과 아웃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반 설명만 들으시고 구매를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신 후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피드 레이서는 프로스펙스의 대표적인 엔트리 러닝화입니다. 매년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출시한 제품들을 제가 매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정말 디자인만 살짝 변경한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드솔은 동일한 제품들이고요, 어퍼는 조금씩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최신 제품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전 제품들 구매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고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가가 69,000원이에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러닝화들이 일반적으로 정가가 59,000원이고 69,000원짜리는 좀 비싼 감이 있었는데 얘도 지금 만원이 더 비싼 69,000원이거든요. 저 솔직히 말해서 이 러닝화는 정가가 조금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 모델을 34,000원에 할인받아서 구매를 했는데 그 정도라면은 또 납득이 갑니다. 지금도 아마 대략적으로 검색해보시면, 최저가 검색해보시면 3만원 초반대 혹은 중반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도 엔트리 러닝화로서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259g입니다. 이 280 사이즈가 이 정도면 정말 상당히 가벼운 러닝화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스피드 레이서 신고 달리면서 무겁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았어요. 스케쳐스 고런 시리즈보다는 조금 무겁긴 하지만 거의 필적할 정도로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퍼 부분입니다. 스피드 레이서는 상당히 노멀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아식스 조그 졸트 시리즈, 그리고 서코니 코이전 시리즈와 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호불호가 강하지 않은 그냥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뿐만 아니라 워킹화나 일상화로 신기에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퍼 부분은요, 메쉬와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인조 가죽의 소재가 딱히 좋아 보이는, 그렇진 않아요. 마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메쉬는 좀 무난한 편이고요, 달리면서 통기는 좀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안쪽을 보면 안쪽이 메쉬가 아니라 일반 천 같은 게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기가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에 달리실 때는 조금 더욱 덥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텅 적당하고요, 이건 그렇게 두껍진 않고 약간 얇은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편입니다. 적당하고 신발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네, 길이도 적당한 편이고요. 인사이드 패딩 부분은 약간 저렴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썩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난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발볼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네. 국내 구매자분들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발볼 사이즈는 포이 정도의 느낌이 드는데 그거보다 약간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포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식스 조그나 졸트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발볼이 좀 좁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이 스피드 레이서 신으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요. 러닝화를 여러분 선택하실 때 사이즈 선택의 기준을 발볼 쪽에 착화감, 발볼의 가로폭이 얼마나 잘 맞느냐,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퍼는 굉장히 무난한 편이고요, 딱 엔트리 러닝화 수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마감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곳곳에 마감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구매한 제품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계속 눈에 좀 거슬렸어요. 신경이 계속 쓰였어요. 뭐 봉제선이 약간 맞지 않는다든지 봉제선의 제 실이 끝나는 부분이 이런 로고 있는 거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쪽에 보면 고무 같은 것들이 좀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뭐 인조 가죽의 절단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솔 유닛 같은 경우에도 이 사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 디테일하다는 느낌이 좀 없어요. 뭐 물론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달리기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달리다 보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뭐 이게 아무리 엔트리 러닝화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69,000원인데 그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마감이 조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솔 부분입니다. 인솔은 정확한 스펙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찾아봐서 안 나와가지고 오솔라이트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은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나쁘지는 않고요. 분리형이기 때문에 세척도 좀 무난한 용이한 편이고 그리고 뭐 쿠셔닝도 네, 무난한 편이고 굉장히 인솔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솔이나 인솔이 들어가는 이 안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뭐 엄청나게 매끄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뭔가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좀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딱 엔트리 러닝화 정도 수준이에요. 스케쳐스 그런 시리즈, 그런 패스트를 신었을 때 정말 발이 쫙 감기고 너무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하다? 이 정도도 아닌 그냥 딱 무난한 그런 인사이드 안쪽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스피드 레이서를 처음 신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양쪽 발에 이 러닝화를 신고 제가 딱 섰거든요. 그런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유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뭐지 하면서 걷기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뭔가 이 발이 안쪽으로 약간 기우는 느낌. 네. 이렇게 발이 들어가 있으면 안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발을 이렇게 신고 딱 섰을 때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제품들 중에서 아식스 조그 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성이 정말 좋았어요. 신발을 신고 딱 서 있으면 신발이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 그래서 발이 정말 안정적으로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 추측이긴 한데요. 아웃솔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아웃솔 부분 설명을 유의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웃솔에 대한 설명 부분은 다른 러닝화를 선택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미드솔로 돌아가 보면요. 쿠셔닝은 충분해요. 단발력이 아주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닌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쿠셔닝은 적당해서 힐 스트라이크로 달리는 분들이나 미드풋으로 달리는 분들이나 모두 쿠셔닝에는 썩 크게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구성은 아직은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80, 100km 정도 달린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많이 닳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쿠셔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쿠셔닝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 이상하게 달리기를 하면 이 쿠셔닝이요, 고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발바닥 전체적으로 이 쿠셔닝이 고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강약의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힐풋, 그러니까 이제 힐 스트라이크,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 주법으로 달리시게 되면 이걸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드풋으로 달려도 마찬가지로 고르지 않은데, 뒤쪽으로 달리게 되면 뒤축부터 시작해서 앞까지 이렇게 발을 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쿠셔닝을 다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이물감, 고르지 않은 느낌, 이런 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달리질 못하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또 만약에 처음부터 이 러닝화만 신고 달렸으면 또 딱히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다른 브랜드의 엔트리 러닝화를 전부 다 신어보고 몇십 킬로씩 다 달려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좀 많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 네, 불안한 느낌, 불안정한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자, 요 느낌은 제가 최근에 신었던 서코니 코이전 11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어요. 서코니 코이전 11 리뷰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 드렸었는데, 힐풋으로 달릴 때 이 발 뒤쪽 부분이 뭔가 고르지 못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앞쪽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골고루 이 쿠셔닝이 들어가는데 뒤쪽 부분이 약간 안 좋았어요. 제가 그 러닝화를 계속 신으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아웃솔 부분의 어떤 모양 때문이 아닐까, 네,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굴곡이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했는데, 프로스펙스 스피드 레이서도 이제 이게 발바닥 전반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 아웃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쿠셔닝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이런 고른 느낌이 들지 못했고 달리면서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좀 큰 단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신고 달릴 때 5km까지는 괜찮았어요, 쿠셔닝. 그리고 7km 조금. 자, 배터리 갈고 왔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제가 쿠셔닝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주행거리를 보면요, 5km 정도까지는 이 쿠셔닝이 적당히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7km 정도까지도 괜찮긴 했는데, 약간 좀 발이 피로한 느낌이 좀 들었고, 10K, 그러니까 10km 이상을 달려봤을 때는 약간, 네, 버티기가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러닝화는 10km가 넘어가는 중장거리용 러닝화는 아닌 것 같고요. 딱 5km 정도까지, 혹은 뭐 조깅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쿠셔닝이 버텨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쿠셔닝의 성능 부분은요, 제 발의 모양, 그리고 체중, 주법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와는 달리 전혀 피로감 없이 달리실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체중이 가벼운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 쿠셔닝을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요, 지금 제가 최근에 리뷰한 엔트리 러닝화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장거리 달리기는 확실히 아식스 조그 졸트가 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코니 코이전 11이 좀 잘 버텨주는 편한 신발이었습니다. 나머지 러닝화들은 얘를 포함해서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10km 이상 달리기는, 네,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스피드 레이서의 쿠셔닝을 좀 순위를 매기자면 6개 엔트리 러닝화 중에서 4등 정도 수준입니다. 1등이 아식스, 2등이 서코니, 3등이 스케쳐스, 그리고 4등이 프로스펙스 스피드 레이서, 5등은 아디다스, 네, 나이키는 꼴등입니다. 자, 다음 또 중요한 아웃솔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웃솔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직도 제가 100% 아웃솔 때문인지 100%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아식스, 뭐 서코니, 프로스펙스를 이렇게 골고루 신어보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 아웃솔의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바닥을 좀 잘 살펴보세요. 보시면 아웃솔의 고무가요, 아웃솔의 고무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도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많죠? 이쪽은 아예 안쪽은 없어요. 바깥쪽만 있어요. 네, 이렇게 좀 한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시면 여기는 요거 쉔크라고 하죠. 이거 만져보면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드솔, 아웃솔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 붙여놔서 러닝화가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것도 신기하게 한쪽만 붙어 있어요.
참 이게 이렇게 한쪽만 좀 붙어 있고 편중되어 있는 게 의도적인 건지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원가 절감인지 저는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드 레이서보다 10,000원 더 비싼 제품인 라이트런이나 다른 제품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무를 굉장히 많이 쓴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또 특이하게 쉔크는 계속 하나만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요거는 약간 원가 절감이나 금 나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일상화로 신고 할 때 가장 많이 끌리는 부분,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닳는 부분에 고무를 덧대어서 좀 내구성을 높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화나 워킹화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러닝화로는 근데 이런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으로 편중된 거. 제가 여러 가지 러닝화를 신어본 결과 미드솔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고르지 못한 느낌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아웃솔에 뭔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쪽만 편중된 경우에 더더욱이나 좀 더 고르지 못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러닝화나 뭐 이런 신발들을 구매하실 때 아웃솔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시고 고무가 전체적으로 넓적하게 골고루 잘 붙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쪽만 쏠려 있는 경우에는 보기에는 뭐 나름대로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쿠셔닝에 영향을 좀 줘서 고른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특히 보세요. 이쪽 보세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푹신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땅에 닿을 때 안쪽으로 좀 기울 확률이 조금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자세도 조금 잘못하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애매하다 하는 게 있으시면 역시 러닝화는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시고 살짝 뭐 달려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프로스펙스 스피드 레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던 제품입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국산 브랜드, 국내 브랜드란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제가 프로스펙스 러닝화를 한 번도 안 신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심 기대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 브랜드가, 스포츠 브랜드가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안 신어본 브랜드의 경우에는요, 그렇잖아요. 비싼 러닝화를 선뜻 구매하기가 좀 망설여져요. 네. 그리고 뭐 초보자 같은 분들은 특히나 그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외에는 아는 신발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망설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들이 한 리뷰도 좀 많이 참고하실 거고 혹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엔트리 러닝화를 선택하시게 될 건데요. 이때 이 엔트리 러닝화의 첫 번째 인상이 굉장히 좋다면 좀 더 비싼 러닝화를 선택할 때 그 장벽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코니 러닝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신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코이전 11을 신어보고 나서 와, 어떻게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미드솔 부분 그리고 달릴 때 느껴지는 경쾌함이 정말 좋구나 라는 이렇게 좀 서콘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코이전 11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비싼 러닝화도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엔트리 러닝화가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그것보다 더 상위 제품은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일단 이 엔트리 러닝화보다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좋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기 때문에 더 비싼 러닝화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프로스펙스의 스피드 레이서는 좀 여러모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스피드 레이서를 정가인 69,000원에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비싼 프로스펙스의 러닝화를 구매할까?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의 첫인상을 결정할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고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면 좀 밀리고
추천을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프로스펙스 스피드레이서 점수 저는 10점 만점에 6점을 드립니다. 나이키 레볼루션 5가 4점이었고 아디다스 갤럭시 5가 5.5점, 그리고 아식스 조그 100T가 8점, 소코니 코이전 11이 7.5점, 스케쳐스 고런 패스트가 7점이었거든요. 6점이니까 그냥 딱 중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스펙스가 이제 국내 브랜드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른 뭐 국내 브랜드도 좋은 브랜드가 있지만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음 제품은 조금 더 보강된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품이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한데 다음 제품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퍼 디자인만 살짝살짝 바꿔서 계속 나오기보다는 언젠가 한 번은 이 미드솔과 아웃솔의 품질을 향상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서코니, 스케쳐스, 프로스펙스 이렇게 엔트리 러닝화 총 6개를 모두 리뷰를 했는데요. 전체 제품들에 대한 총평이나 정리, 비교하는 영상도 제가 이제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 드릴 건데, 이걸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제가 간단히 핵심만 스포를 해드리자면요. 아식스 조그난 졸트 시리즈 혹은 서코니 코이전 시리즈 그냥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그 제품이 없다, 사이즈가 없다 라고 한다면 다른 브랜드 제품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그 제품보다 한 10,000원 정도 더 비싼 한 등급 높은 엔트리 러닝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저렴한 가격에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스포를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총정리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리뷰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민티런의 달리기 정보를 더 빨리 보고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